제천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을 협박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시끄럽다는 이유였는데 거리 유세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지방 소멸이 앞당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어떤 과제가 남겨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청주에 기반을 둔 대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시끄럽다는 이유로 대선 거리 유세를 방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욕설을 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당시 흉기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역 인근의 한 오거리. 파란색 옷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도로 양쪽에서 퇴근길 유세 활동을 벌입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뒷짐을 진 채 선거운동원들에게 다가가 항의를 합니다. 선거 유세 활동이 시끄럽다면서 노래를 끄고 빨리 끝내라고 욕설을 한 겁니다. 유세차 소리가 시끄럽다. 그리고 욕설과 함께 항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30분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에 실랑이가 있었고. 남성은 뒷짐을 진 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곳 화단에 흉기를 던지고 건너편에 있는 유세 차량으로 다가가 또 한 번 다른 선거운동원들을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몰래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는 화장실 갔다고 난 모른다고 가져간 거를 내가 있어서 가져가게 하겠냐고 둘라고 난 낭자난 쳤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바로 붙잡혔는데 정치적 성향 때문에 특정 후보에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54살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선 선거전이 치열해지면서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라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였습니다. 권 위원장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사법 리스크 논란을 들며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지역을 발전시켰다며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등 충북 공약도 꼭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뉴스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21대 대선 연속 보도 내가 바꾸는 세상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고 지방 소멸이 앞당겨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한 가운데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과감한 지방 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입니다. 서울 출생이 스펙이 됐다는 자조를 하며 일자리를 찾으러 지역을 등지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수도권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 지방과 인구 소멸을 더욱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강원도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유아교사를 또 꿈꾸고 있어서 아무래도 경기권으로 나가야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대선 후보의 약속은 계속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절반만 실행된 채 지난 정부에선 공연불이 됐습니다. 오히려 수도권과 중앙정부 쏠림은 더욱 공고화됐고 2019년부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정책들이 그냥 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청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지방 분권 고호는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예산 배정도 저는 세상의 공정, 공평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야죠. 그리고 힘없는데 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약속드리는 것은 지방은 분권입니다. 전부 다 지방으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을 해서 하지만 두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모두 지방 분권은 첫 번째 과제가 아닌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과거 대선 때도 등장했던 재탕, 삼탕 수준의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제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구 기준이 아닌 지역 배분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과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연 30조 원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의제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통합적으로 강력히 균형 발전 분권을 추진해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지방이 좀 현상 유지를 할까 말까 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통합적 균형 발전으로 가야 된다. 모든 것이 사라질 소멸이라는 총체적 위기에 놓인 지역.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시하자는 의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 문화예술인 205명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술인의 권익과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의 문화 자치를 실현시킬 후보라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행동하는 학부모 연합은 오늘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약을 내세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청주시가 후보지를 3곳으로 압축했습니다. 청주시는 2022년부터 진행된 연구 용역을 통해 청주교도소 후보지를 8곳에서 3곳으로 압축해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추가 연구 용역을 통해 2027년까지 교도소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교도소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1979년 세워진 청주교도소는 시가지에 포함되면서 지역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던 대기업들이 줄줄이 청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지역 경제가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1년 청주 산업단지의 둥지를 튼 롯데 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 40여 년을 이어왔지만 내년 3월이면 문을 닫습니다. 네슬레와 롯데웰푸드가 내년 1분기에 합작법인 운영을 종료하고 청주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당장 300여 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뭐를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당장 그게 어렵잖아요. 어디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아직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도 있고. 인근의 롯데웰푸드 청주공장도 이번 달이면 문을 닫습니다. 롯데웰푸드 측이 청주공장의 육가공 생산 설비를 김천 공장으로 이전하고 이번 달 31일부터 청주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생산 효율성 극대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체 매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신사업으로 각광받던 청주 워터솔루션 사업부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 청주필름 사업부가 중국 기업에 팔린 데 이어 또다시 매각이 추진되면서 600여 명의 LG화학 직원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모펀드에서 매각이 됐을 때는 여기 계신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외부로 했을 때는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그런 걱정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중국 기업에 팔리는 삼성 SDI 청주 사업장 매각 절차도 다음 달 말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청주를 떠나는 기업들이 늘면서 연계된 지역의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근로자들 고용 위기라든지
지역 세수 감소라든지 그리고 거기 이제 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좀 처할 수 있는 그런 좀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는. 청주시는 기업 이탈이 더 이상 연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회사를 상대로 직원 고용 승계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장을 떠나는 회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용 승계나 그리고 너무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해고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문 닫고 떠나는 기업들이 잇따르면서 청주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보은군청 사격팀의 김우림이 한국 신기록을 세워 화제가 됐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데도 일반부로 출전해 비장애인 선수들과 겨뤄 놀라운 기록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이제 국가대표를 꿈꾸는 김우림은 청각장애를 통해 오히려 집중력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은중학교 실내 사격장에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표적 정중앙에 탄착점이 찍힐 때마다 모니터에는 10점 이상의 점수가 표시됩니다. 김우림이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사격장은 완전한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청각장애 2급을 가진 김우림에게 장애는 오히려 집중력을 높이는 강점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대구 국제사격장에서 김우림은 남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본선에서 635.2점으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60발 대부분을 0.5mm 표적 정중앙에 명중시키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단체전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또 하나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만은 장애인 경기, 비장애인 경기를 양쪽 다 이렇게 대회를 소화해 가면서 맏형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림이 착용한 보청기는 20년째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고 테이프로 덧붙인 상태입니다. 홀어머니 아래서 기초 수급자로 자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의 표정은 늘 밝습니다. 이미 장애인 국가대표인 김우림은 올해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섭니다. 비장애 선수들과 경쟁해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 마크를 달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직 대여섯 차례 선발전이 남았지만 현재 김우림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와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명사수 김우림. 비장애인 국가대표와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도전이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수 당시 청주시 부단체장이던 신병대 부시장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신 부시장의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감경 의결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인사위는 신 부시장에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의결하려 했지만 대통령 표창 이력에 따라 경징계인 감봉으로 감경했습니다. 하지만 신 부시장의 결과에 불복해 소청을 내자 이번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으로 낮아졌습니다. 청주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청주시 산남동의 한 원룸에서 60대 남성이 부패한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의 신고로 발견했습니다. 숨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상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폐렴으로 투병 중이었던 남성이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 사망 처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주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청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8년간 150억 원을 지원받고 충청북도와 시군에서 대응 투자를 받아 AI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청주대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AI와 소프트웨어 과목을 필수로 가르치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전략 산업과 연계한 실무형 융합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의 충주 테스트 타워인 현대 아산타워가 준공됐습니다. 상층부 곤돌라를 포함해 250m에 달하는 높이로 엘리베이터의 각종 성능을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첨단 R&D 연구센터를 갖추게 됩니다. 지난 2022년 충주로 본사를 이전한 현대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 승강기 제조와 유지 보수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인 청남대 축제에서 음주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법에 따라 야영과 야외 취사 행위, 음주 등을 할 수 없지만 청남대가 수년간 방관하고 오히려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말 진행되는 축제 기간 청주시가 모든 불법 사항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청주시 오송읍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80대 지인을 살해한 7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70대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원한이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교문에 깔려 경비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교시설 관리 공무원이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해당 학교 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40대 행정직 공무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교문이 1999년 개교 당시 설치된 이후 수리나 교체, 안전점검도 없이 방치되면서 교문 연결 부위가 심하게 마모돼 사고가 났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을 바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무원과 함께 송치됐던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직원 3명은 무혐의 처분됐고 사고 전 교문을 붙잡고 흔들었던 주민 2명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전 청주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